스타 캐롤은 안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을 가장 뜨겁게 달군 스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뜨거울 것 같은데요, 아마 2021년으로 한정해놓고 보면은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해진 한국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정재 씨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농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얼굴에 김 묻었어요. 김이요? 어디요? 잘생김이요. 되게 오그라드는 농담인데, 이 농담이요 실제로 2013년에 한 팬이 이정재 씨에게 던진 농담입니다. 영화 관상의 900만 돌파 행사에서 한 여성 팬이 갑작스럽게 이정재 씨한테 이 농담을 던졌는데, 이정재 씨가 막 얘기를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 1등의 위협을 달성을 했고요. 이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거 자체,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한국인 최초인데 여기서 수상까지 한다. 이거는 앞서 기생충 그리고 윤여정 씨의 미나리를 통한 영광,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정재 씨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재 1972년 12월 15일생입니다. 그런데 데뷔 때와 비교해도 나이를 거의 먹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숭의초, 청담중, 현대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강남의 8학군에서 나고 자랐다는 느낌인데, 여러분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 얘기 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1999년 27, 남들보다 조금은 늦은 나이에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고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죠. 원래는 모델 출신이었어요. 제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하용수 씨,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모델들을 발탁했고, 마찬가지로 이정재 씨를 수면 위로 올렸던 하용수 씨와 꽤 친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정재 씨는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반짝반짝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배우로서 대박을 난 건 다들 기억하시죠?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을 집으로 귀가시켰다는 귀가시계, 바로 모래시계였습니다. 극중에서 고현정 씨를 지키는 보디가드 백제희 역을 맡았었는데, 마지막 검도의 달인이잖아요. 검술로 상대방들을 제압하다가 결국은 최후를 맞게 되는 지고지순한 모습으로 문 여성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한 비화, 과묵하잖아요. 정말 대사가 없고, 보디가드, 입이 무겁고 자기가 지키는 사람의 사생활, 비밀까지 지켜주는 그 모습. 근데 신인이었고 아직 연기력이 여물지 않은 이정재 씨에게 일부러 대사를 거의 주지 않은 거였는데, 반대로 이게 대박이 나버린 거죠.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요, 백제일이 죽이지 말아달라라면서 당시 편성 방송사였던 SBS에 여성들의 편지가 쇄도를 하고요. 또 남성들은 뭐 했냐? 다들 그렇게 전국 검도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원조 몸짱 스타입니다. 공룡선생이라는 데뷔작에서부터 몸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배창호 감독의 젊은 남자에서도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를 과시를 했죠. 아마 대한민국 최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몸짱을 전면에 내세운 거. 누군가는 그러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대근이 있는데 라고. 근데 약간 좀 달라요. 이대근 씨 같은 경우는 이 깎아놓은 몸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옛날에 그야말로 이제 풍채 좋다, 듬직한 상이라면, 이정재 씨는 정말로 깎아놓은 다비드 몸매였죠. 그 당시에 이 젊은 남자 포스터가 워낙 잘 나와서 길거리에, 요즘은 아닌데 예전에는 영화 포스터를 길거리에 벽포처럼 붙여놨잖아요. 이걸 감상용으로 떼어가는 일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출연한 영화 태양은 없다는 이정재 씨에게 평생의 선물 2가지 남깁니다. 여기에 정우성 씨와 함께 출연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우성 씨와 절친으로서 우정을 나누고 있고, 둘이 동갑내기인데 아직도 서로에게 존칭을 쓰는 거 아세요? 이제는 거의 30년 가까이 친구를 해왔는데도 여전히 존칭을 쓴대요. 그 이유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태양은 없다로 청룡영화상에서 27살의 나이로 나무주연상을 받습니다. 지금도 깨지지 않는 최연소 나무주연상입니다.
자, 앞서서 강남에서 나고 자랐다고 했죠. 그래서 전형적인 강남 도련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SBS 힐링 캠프에 출연해서 본인의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양치는 모두 부유했대요. 부모님들은요. 외가 쪽은 지방에 양조장이 몇 개 있었고 과거에 양조장 있으면 정말 그 지역 유지잖아요. 그리고 친가 쪽은 의사 집안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초등학생 이후에는 유복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의사셨던 조부께서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 차례 낙선을 하시면서 집안의 뿌리가 흔들리게 됐다는 거죠. 이후에는 이사를 계속 다녔고 결국은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이 단칸방에서 여러 식구가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런 가족사는 사실 어릴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끝에 이정재 씨가 굉장히 놀라운 가족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역시 2013년 힐링 캠프에서 고백을 한 거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정재 씨가 외아들, 무녀동남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은 자폐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이정재 씨가 고백을 했죠. 당시 방송에서 이정재 씨는요, 형은 자폐아로 태어났다. 여유롭지 못한 집안 사정으로 부모님이 힘드셨고 나 또한 어릴 적부터 형을 항상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었다. 식사 때마다 같이 먹어야 하고 밖에 나간 형을 찾으러 다녀야 했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했지만 형이니까 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의 삶이라고 생각했다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2013년이니까 이정재 씨가 40세,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 때쯤에 알려진 거예요. 데뷔한 지는 10수년이 지난 후였죠. 이게 알려지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정재 씨가 이런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의 아픈 가정사에서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느 집이든 이 정도의 가정사와 아픔은 다들 안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유독 나만 힘들었던 것처럼 내 과거 이야기를 꺼내서 일종의 동정표를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싫었다는 거죠. 자, 이후에 이정재 씨는요, 칸의 남자로 거듭납니다. 칸 영화제, 배우 감독이라면 누구나 꿈꿔보는 그곳인데 제가 이 칸 영화제 때 함께 다녀왔습니다. 저랑 동행한 건 아니었고 영화 하녀가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현지 취재를 갔었어요. 영화 하녀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극 중에 굉장히 부유한 재벌가 남성입니다. 근데 극 중에서 와인 먹는 장면이 많이 있거든요. 와인을 따라주는 장면, 또 잔에 넣어서 와인잔을 돌리는 장면도 굉장히 남다르고 이색적이에요. 자기도 칸 국제영화제가 처음이었고 거기까지 취재하기 위해 와준 취재진들과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며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칸 영화제 그 기간 중에 그 앞에 있는 한 와인바에서 다들 기자들하고 모여서 이정재 씨가 그때 그 하녀 영화 속 포즈로 와인을 따라주고 와인잔을 돌려주는 이런 팬 서비스까지 해주면서 함께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이정재 씨가 본인의 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걸 되게 보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왜냐면 주변에 워낙 영화사 관계자도 있고 배급사들도 있으니까는 그쪽이 뭔가 좀 도움을 주지 않겠냐 했는데 아니라고. 이 자리는 정말 순수하게 내가 원해서 만들었고 내가 여러분께 무언가 식사 한 끼, 밥 한 끼 함께 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와인을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재 씨도 이 얘기에 딱 걸맞은 것 같아요. 배우는 작품 따라간다. 영화 관상 기억하시죠? 송강호 씨와 함께 했는데 이 영화가 900만을 넘게 모았습니다. 극 중에서 수양대군을 연기를 하죠. 굉장히 포악한 느낌의 수양대군인데 관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관상 보러 갔다가 수양 보고 나왔다. 이 영화가 2시간이 조금 넘는 러닝타임인데 이정재 씨의 등장 장면은 무려 절반이 끝나고 나옵니다. 영화 전체에서 이정재는 절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영화 끝나고 나면 이정재밖에 기억이 안 나요. 수양대군 납시오 하면서 저쪽에서 수양대군 납시오 계단 위로 걸어 올라오는 그 등장씬, 이리예상 딱, 와, 사람의 관상이란 게 어떤 건지 딱 와닿는 장면이었고요. 그 끝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묻는 그 대사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도 대박이 났지만
오징어 게임으로 정말 왕이 됐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천만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도둑들 영화로 1300만 모았었고요. 그 다음에 도둑들을 만든 최동훈 감독의 또 다른 영화 암살. 이 영화는요 광복 60주년에 맞춰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더 의미가 컸습니다. 이 안에서 염석진 역할을 맡았었는데 변절자죠. 나중에 친일을 하게 되는 김구 선생이 나를 의심해 내 몸에 구멍이 2개지요 뭐 이런 대사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는데 늙은 염석진을 연기하기 위해서 15kg이나 감량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몸 좋은 이정재 씨가 마지막 장면에서 몸이 완전 노인의 몸으로 무너져 있는 그 장면에 와, 이정재라는 배우가 진짜 살신성인을 하는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 함께 출연했던 조진웅 씨의 증언에 의하면요, 그때 15kg을 감량하기 위해서 같이 밥을 먹을 때 김치를 물에 씻어 먹었다고 해요. 이런 매운 양념이 식욕을 자극하고 살찌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염석진의 날카로운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려 48시간이나 무수면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기도 했었죠. 그 후에는 쌍천만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신과 함께. 극중의 염라대왕 역할인데 긴 헤어스타일이 워낙 잘 어울려서 염라 언니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영화에서 특별 출연입니다. 주역이 아니에요. 영화 막바지에 한 30회 정도 촬영을 했는데 워낙 임팩트가 있고 존재감이 있어서 주연 배우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드디어 오징어 게임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3회에서 살기 위해서 달고나를 혓바닥으로 막 핥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워낙 인기가 높아지니까는 해외 토크쇼에도 출연을 했고요. 그때 외국 네티즌들이 이정재 씨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다는 그런 댓글들도 줄을 이었어요. 그러면서 겸손, 친절을 갖춘 신사다운 행동이다. 그의 한국식 인사는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 게 있어요. 서양 사회, 이 실용주의 사회에서는 나를 드러내야 돼요. 내가 잘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려야지 인정을 받고 반대로 너무 겸손하면은 오히려 깔아 뭉개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언론 매체에서, 미국의 언론 매체입니다. 디캐프리오 같은, 레오나르도 디캐프리오예요. 이런 유명인들이 사진을 함께 찍고 싶어 하는데 기분이 어떤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얘기는 너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그런 스타들이 너를 알아본다. 기분 좋지 않냐? 이 질문을 돌려 말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디카프리오가 오징어 게임을 봤다고 하더라. 그 작품에 출연하는 것은 행운이었고 연기를 잘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정말 꿈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 끝에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 MBC의 한 프로그램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알아봐서 집 밖에 나가기 힘들 것 같다. 오징어 게임 이후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불편한 점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건 전형적인 미국 중심주의 사고예요. 이미 이정재 씨는 20년 넘게 한국에서 탑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사전 조사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제 좀 유명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정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많이 알아봐주는 수많은 분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말 끝에 미국에서는요 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이 얘기는 미국에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만 난 원래 예전부터 유명했다라고 상대방에게 일침을 놓은 거죠. 이 부분 딱 보면서 되게 속이 시원했어요. 맞아.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아니에요 라고 손살에 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 충분히 오히려 어필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2022년 과연 올해는 누가 더 각광을 받고 또 어떤 스타가 탄생을 할지 많이 궁금해지는데 일단 22년의 첫 단추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골든글러브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정재 씨가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한다.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이 한번 뒤집힐 정도로 또 떠들썩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